또 무명인가 하는 그 사람도 사주 명리 뭐 이런 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 팔면서 그 조회수 올리려고 계속 우리 음해하는 영상 올리더라고요. 뭔가 컨텐츠가 없으니까 남을 팔아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막 들고. 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오늘은 이 무명의 지난 이 비공개 국제관계 이론을 몰래 훔쳐서 내다 팔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이 표절 사건의 주인공이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이 김정민 박사. 자, 이 김정민 박사의 이 표절 사건에 대한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이미 그 비평 방송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공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 채널이 폭파가 됐죠. 지금 증거인멸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이러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김정민 박사가 과연 어떠한 이 무명의 이론들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내다 팔았는지 이것을 검증을 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제 채널이 폭파가 돼가지고 지난 이게 증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또 다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난 3년 동안 제 채널을 제 비공개 멤버십 비공개 영상을 훔쳐다가 내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몰랐었던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이 세상이 사실은 좁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연도 있고 해서 내가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훔치지 말라고. 자, 그랬는데 이 무시하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훔쳐가지고 돈벌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이 표절도 표절이지만 문제는 지금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정민 박사가 이 북한 문제 그리고 지정학 그리고 산업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기초 지식이 전무한 거의 일반인도 거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가짜 박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좀 자세히 좀 알아본 다음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은 조금 좀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관계 박사가 이렇게까지 기본 지식이 없을까 싶은 정말 의문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해왔던 그 시행착오들 계속 반복하라고 무슨 대단한 해법이 있는 것처럼 시행착오 이미 끝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지정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북극 항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를 전문가라면 지적을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지금 주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자, 원래 이 김정민 박사는 이 고대사, 역사, 점성술, 요런 쪽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사실은 박사학위는 국제관계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만 지금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지식이 너무 기초가 너무 좀 부족해요. 그런 생각을 제가 깊게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틀리고 연표가 엉망이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2023년 24년도에 제가 좋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몰래 그렇게 뻔히 다 보이는데 몰래 훔쳐서 내다 팔면서 문제는 이거를 왜곡을 시킨다. 결론만 제 거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엉터리야.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대응이 안 되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이 바뀌게 되고 당연한 얘기겠죠.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오리지널인 제가 나와서도 계속 전달할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잘못 알려진 이 내용도 바로 잡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8월부터 비평 방송을 했죠. 지금 표절한 증거들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편집하는 것도 기본 영상이 하나가 3시간, 4시간 이러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찾기도 어렵게만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 잘못 전달된 내용들 비평 방송을 통해서 이거라도 먼저 좀 바로 잡자. 근데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하도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영상이 1시간, 2시간 비평 방송이 그래요.
네, 힘들어가지고 여하튼 요거를 한 3개월 했죠. 자, 그랬더니 지난 3년 동안 돈 잘 벌어놓고 제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많이 도와줬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 감사의 뜻을 표할 줄 알았는데 뭐 이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이 와이프의 입장은 저렇죠. 이 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에요. 자, 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죠. 자, 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제가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이 첨부를 해서 비교 시켜드릴 테니까 누가 무엇을 바꿨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저의 모든 영상에는 이 촬영 시간은 시계를 받고 있죠. 자, 이것도 지금 김 박사가 이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자기네 영상 뭐 이 찾지 못하게 일부러 길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거지, 증거인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 미리 얘기를 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러면서 이 선동질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방지하기 위해서 김 박사 때문에 이렇게 이 편집에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시계를 박아놓게 된 겁니다. 자, 저의 주장에 반박을 하려면 이 시간 이전에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 김 박사나 김 박사 와이프가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근거가 돼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김정인 박사가 그동안 제 거를 무명을 몰라 그래놓고서 훔쳐가서 판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때 이제 김 박사와 지난 이 영상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비공개되어 있는 증거인멸 되어 있는 이 영상 2개를 공개로 돌리라는 제안을 했죠. 지금 이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은 지금 이 시청자 분들께서도 가셔가지고 이걸 왜 감추고 있느냐라는 이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 이 무명의 이론이 이 이 와이프의 이론으로 둔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 2개 이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2개 영상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김정인 박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만주 이 고토 수복론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연방제 이 통일론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분들은 많이 계셨죠. 근데 문제는 어떤 형태로 누구와 진행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무명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외압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자, 그래가지고 이 일부만 김 박사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만주 고토수복론자에서 이 연방제, 이 무명의 연방제 통일론자로 바뀌었어. 근데 제가 이 김 박사를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너무 서로 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그 본질부터 다른 통일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김 박사에 대해서 이 관심을 안 뒀던 이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 박사가 연방제 통일론자가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외압에 의해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중단되기 전에 제가 공개한 내용은 이제 연방제 통일론자가 되고, 그 다음 내용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제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만주 고토부 수목론자로 되돌아가 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김정인 박사가 참고했던 원본 일부 이 연방제 이 통일 프로세스에서 이 제일 첫 번째 남북한이 통일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플러스 1 이제 지역으로 예상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 원본 영상을 오늘 공개를 좀 하도록 하고, 지난 2024년도 비평방송 과정에서 이 김정인 박사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지식 전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잘못 이 설파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잡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비평 방송 지금 뭐 증거가 인멸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이 묵릉 비평 방송에서 이 김정은 박사의 북한에 대한 견해에 대해 제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8번 그랬죠? 북한이 내부적으로 혁명 일으켜서 김씨 왕조 무너뜨리고 완전 세국가를 건설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국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면 할게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우리가 지금 보는 유튜브에서 보는 그 우익적 성향의 북한 관련된 방송은 그거죠. 하루빨리 남북통일해서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와 인권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건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남북한 통일이 직접적으로 바로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큰일 나. 사회 혼란만 더 가중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 교류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 그 빅터차 교수의 입을 빌려가지고 단계별 통일 방안은 꿈깨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 박사도 본인 영상에서 제가 공개하기 전에 제가 이 받은 답변에 대해서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네요. 북한도 그 통일을 하기 전에 중국처럼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일단 그 지역에서부터 경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이 북한은 이 개방을 안 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북한도 이 개방을 여러 번 했어요. 그냥 실패를 했을 뿐이지. 그 김정일 시대에 이 신의주 경제특구 했다가 바로 망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장성택, 김정은 시대에 이 장성택, 이 황금평, 개발특구, 요것도 했고, 이 낮은 선봉, 이 경제특구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 개성공단도, 했죠. 자, 이 북한이 이 개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실패를 해서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이 중국도 이 79년도에 이 개방 정책을 했죠. 흑묘 백묘론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WTO 체제 가입 때는 85년도 관계 정상화 이후에 발전을 했지 그 전에는 사실상 실패죠. 별 볼 일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베트남의 도이무이 정책 이 86년도에 개혁 개방을 했는데 이 뒤로부터 이 94년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가 되면서 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지 이 사이 기간 한 8년 동안은 연평균 8%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경제 성장률 8%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 이때 그 국민소득이 얼마였는데요? 땅만 파도 두 자리 숫자 나오는 이 아주 저개발 국가가 이 8% 성장이라는 거는 거의 뭐 장마당 시장, 자유, 시장, 우리 그 골목 시장 있죠. 그거 정도, 거기서 채소 정도 파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김정인 박사도 자꾸 그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이 개방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다 실패를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당연히 개방을 하면 시작부터 저개발 국가가 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 경제 특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내용인데 뭐 이거를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황당합니다. 지금 제가 이 엔화 때문에 그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김 박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계속 이 눈에 띄네. 사회 안정을 위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바로 독재라는 체제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 잘 듣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인건비가 싸고 그 다음에 북한을 통해서 만주와 연해주로 해서 유라시아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 요지다예요. 그게 아니 공산국가 이 말 잘 듣던가요? 이 김 박사도 이 중국 있어 봤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 이 공산가축 때려야 말 듣습니다. 이 북한에서 허구한 날 이 총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항상 이 불법적인 부분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 안 듣습니다.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기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나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북한이 갖고 있는 메리트입니다. 근데 이 북한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한국하고 통일을 시킴으로써 북한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안과 실업난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 따라서 북한이라는 체제는 계속 저렇게 독재적인 체제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빅터처 교수가 단계별 통일 방안 꿈깨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왜 자꾸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좀 들어보죠. 따라서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 해요. 그건 김정은도 그렇게 되면 자기 체제 목숨이 부지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도 사회 혼란을 겪지 않으니까 좋은 거고. 일단 아니, 이 북한 체제는 김과 왕조 체제, 한마디로 영생교 체제다 보니까 이 외부 개방을 해가지고 김과 왕조 체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특구가 실패했던 이유는 그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다 보니까 이 서방 세계에 개방할 수 없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만 개방을 했는데 얘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북한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남북 통일이 되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일하겠다고 대량으로 와봐야 사회 혼란만 부추깁니다. 왜? 북한 사람은 그지고 남한 사람은 잘 사니까.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일단 북한도 어느 정도 키워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많은 노동자들도 현대화된 공장과 그다음 운영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좋을까? 김정은을 제거하는 게 좋을까? 있는 게 좋을까? 있는 게 낫죠. 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김정은 있는 게 좋으세요? 계속해서 이 미사일 쏘고 때 되면 난리를 칠 텐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김정인 박사가 한 얘기는 계속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이 공식적으로는 96년부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현장에서 본 거는 95년도부터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때 이후로 지금 30여 년 동안 지금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김 박사가 얘기하는 이 플랜들은 결국은 다 실패해 봤어요. 이 김과 왕조 체제가 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둘 사이에 어떤 경제 개발 협력, 경협이죠. 이건 결국 핵대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몰랐었느냐? 알고 있었는데 국제 정세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이 당해 줬던 거지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김 박사의 이 대북 관련 북한 통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듣고 있다 보면 계속 자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이 북한의 이 고난의 행군 이 이후로 지난 30여 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좀 이 확인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엔화의 엔화 전망 때문에 제가 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좀 확인을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이 의문이 좀 살짝 들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이 시행착오들을 계속 반복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과거에 이 흐른 이 역사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자, 일단 김 박사 영상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북한이 그 자금으로 대남 공작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다른 이 시청자들도 의구심을 딱 갖는데 지금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자, 그렇죠. 공작 안 하는데 북한에 돈 주면 그 돈으로 우리 적화 안 시키느냐? 북한 지금 이 김정은 체제, 김과 왕조 체제, 여기와 지금 협조를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김과 왕조가 이제 개혁개방으로 나가가지고 이 남북한에 또는 이 서방 세계에 이 수출을 하면서 김과 왕조 체제를 유지한 상태로 지금 개방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그동안 이 북한 체제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다 실패를 해서 그런 거지. 이 김정일 때도 그렇고 다 했어요. 했는데 실패를 했던 거지. 왜냐하면은 WTO 체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공산권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망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한 지금
이 과거에 이 태국의 왕정 시스템도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김가 왕조 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 경제 협력은 결국은 이렇게 핵대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이 전문가가 무시를 하는 걸까? 나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자 여기 이분도 이 얘기를 하네요. 북한은 열리는 순간 우상화 교육이 붕괴돼서 존속하기 어렵다. 자 그렇습니다. 북한 체제 모순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또 반복하자는 얘기인데 나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이 트럼프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북러 정상회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결국 이거 핵대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 평화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결국 중요한 거는 일본만 좋아요. 이 중국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 북러 정상회담의 수혜는 결국은 일본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전 죽은 아베와 뭐 트럼프 간에 뭐 트럼프가 뭐 엿을 먹었다, 뭐 망신을 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일본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때 일본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 뭐 내부 잠재 성장률이 그냥 바닥을 치고 아주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 우리 그 2020년도 저런 것도 있었죠. 이 시기에도 일본은 짱짱하게 잘 나갔습니다. 이 마사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아베를. 그래서 이 김 박사에 대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근본적인 의구심이 좀 들고 그리고 이 다음 이 한반도 이 남북한 이 통일 이후 이 그렇죠. 이 동북아의 연방제 국가 출연 요거를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2023년도 5월에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외압에 의해서 강제 중단을 됐는데 이 원래 이 김 박사의 지론은 만주 고토수복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쪽으로 싹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제가 요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금 이게 조금 이 앞으로 이 미래 사회 우리 그 동북아 미래 지도와 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 북한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하지도 못하고 이 외압에 의해서 막 협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 멤버십으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멤버십 급하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자 여하튼 이때 하다가 중단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 지금부터 이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김 박사의 견해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저 연해주 지방 있죠? 저기가 이제 좀 문제인데, 저 연해주 쪽은 만약에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이 된다 그러면요, 지금의 CIS 국가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푸틴 살아생기면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게 한국의 흡수되는 게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동북아에 연방제 국가가 생길 거라잖아요. 그 연방의 일원으로서 들어오게 될 거고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에 생기는 그 새로운 연방 국가는요,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입니다. 여러 번 잘 얘기했지만 유럽식을 따라가요. 미국식과 유럽식의 큰 차이는 뭐냐면 유럽식은요, 각 국가가 자체의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김정인 박사의 지론은 만주 고토 수복론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 2023년도 5월에 그 이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하면서 이 연방제 국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에 이 연방제 국가 하나 출연, 오프라인은 동북아에 이 오프라인에 연방제 국가 하나 출연 요렇게 해서 미래 신세계 질서가 잡힐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그걸 보고서 지금 김정인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기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막 헷갈려 막 서로 막 그 혼동이 되는 게 지금 이 연해주가 이 그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서 또 한쪽에서는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푸틴하고 그 사이좋게 해가지고 가스 파이프라인 또 연결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독립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서로 막 안 맞아. 그리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지금 이런 모순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이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견해에 대한 이 허점이 없는지
이 짓고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그 이론을 좀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이번에 그 엔화 문제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조회수, 렉하죠. 조회수 빨아가지고 그 국익 앞치마하고 USB 파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해요. 이 뭐가 서로 안 맞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된 거, 제가 2023년도 5월에 했던 이 러시아, 이 연해주죠. 연해주 지방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좀 공개를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무명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올린 영상들에서 이 주변국들의 구분들을 분석을 해보니 이 남북한의 통일은 이 둘만의 통일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 전체의 연쇄적인 이 통일 도미노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이 한국, 아니죠.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현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3차 조립 지역인 중국을 대체할 대체집 확보에 문제가 있고, 이 북한은 인구가 1,800만에서 2,500만밖에 안 돼요. 이거 갖고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미국의 국익이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1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전 영상에서 남북한 외에 추가로 이 통일 프로세스에 참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첫 번째 우리 이 만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앞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북한이 이 통일된 이후에 추가로 한반도 통일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만주 다음에 바로 여기 극동 러시아겠죠.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여기 하바로프스크 그리고 이 사할린 지역까지 합쳐서 이 고려인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이 제로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오늘은 이 극동 러시아 지역의 이 분리독립 운과 이 러시아의 부분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지역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분리된다면 언제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분리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통일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될 이 1순위 후보지로 저는 이 만주 대신에 이 극동 러시아를 꼽겠습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 이 만주의 경우에 이 중국의 부군이 쇠락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중국의 부군이 뭐 운은 이미 꺾였다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힘이 살아있고, 반면에 이 러시아는 운이 지금 현재도 이미 바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가 모스크바 정부가 이 극동 러시아의 독립을 앞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도 독립의 운을 살펴보니 앞으로 3년간만 반짝하고 나머지는 이 간도 독립의 운은 고난의 행군인데, 이 극동 러시아는 보셨다시피 두 번이나 이 결과물을 얻는 운이 들어온다는 점, 이 기회가 두 번이나 들어오면 이 중에 한 번은 뭐 성공을 하겠죠. 이 세 번째, 이 지정학적으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이 이 동해로 나가는 바닷길을 길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동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겠죠. 여기는 한반도로 딱 막고 있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통일 전방에 합류할 북한의 첫 번째 지역으로 이 극동 러시아 지역을 뽑습니다. 만주 대신. 다만 이 극동 러시아가 분리 독립을 하려면 필수 조건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남북한이 이미 통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 속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는 동맹관계입니다. 이 극동 러시아가 이 러시아 영토로 있는 한 이 중국은 침략을 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러니 이 남북한이 이미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극동 러시아가 만약에 독립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바로 중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드시 무력 침공이 아닐지라도
중국의 민간인 투입으로 인한 이 인해 전술로 먹힐 수도 있어요. 이 극동 러시아는 이 인구가 작아서 중국의 야욕을 혼자서 막기는 힘든 지역입니다. 이 따라서 이 극동 러시아가 일단 분리 독립을 하거나 이 한반도 통일연합의 연방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이 남북한이 일단 통일이 되어서 이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이 북진해가지고 요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해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 극동 러시아에 안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죠. 이 연방제 이 통일론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그 김정은 박사는 이 만주 고토 수복론 이거를 예전에 주장을 했는데 저랑 이 같이 이 갈 수가 없는 이론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제가 주장하는 이 연방제 국가는 이게 그 저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본인들이 각 나라들이 이게 몇 가지 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본인들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해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김 박사 같은 경우는 뭐 쿠릴타이 얘기하죠. 지금 이 쿠릴타이가 될 수 없는 게 쿠릴타이는 기존에 그 각 부족이든 뭐든 형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지금 이 협의할 대상이 아직 탄생 전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 남북한에 이 단계조율로 각 나라가 참여할 나라가 독립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형태지 이렇게 쿠릴타이가 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지금 일각에서 뭐 EU식이다, 뭐 미국식이다, 뭐 얘기하고 김 박사는 뭐 EU식으로 갈 거다, 뭐 군대를 뭐 어떻게 뭐 각 나라가 뭐 가지고 있고 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IBM, 호환, 컴퓨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이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 연동된 내용입니다. 이 오프라인의 연방제 국가도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이거 뭐 자세하게 좀 들어가야 돼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이 연방제 국가에 참여하는 그 나라들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했을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투표를 거쳐서. 자, 반대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원하면 브렉시트 하듯이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한마디로 주식회사 형태 자기 지분 들고서 자기가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김 박사의 만주 고토수복론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기분 나빠서 들어오겠습니까? 고토수복 하는 입장에서야 뭐 좋겠지 당하는 입장에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 뭐 만주는 뭐 한국 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만주가 탐나면은 한국에 들어있는 조선족부터 이 인간 대접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 뭐 일부에서는 저 간첩이 있죠. 그런데 80만 조선족 전체가 다 간첩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간첩을 잡아내기 위한 어떤 그 제도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걸러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 80만 조선족 전체를 바퀴벌레로 취급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주 땅이 그렇게 탐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조선족부터 사람 대접해주지. 정작 그 만주 출신들은 바퀴벌레 취급해놓고 한쪽에서는 뭐 독립의 성지네, 뭐 한국에 뭐네,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 거기 그 만주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뭐 고토수복을 얘기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 뭐 만주 이 연방제 국가가 건설되면은 만주에 뭐 한국어를 공용으로 쓰게 하겠다. 아니 본인들이 원하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K엔터 방위산업. 자,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가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뭐 주장을 하느냐 뜬금없이 뒷북을 치고 앉아 있고 좀 어이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김 박사의 만주 고토수복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정만 만들어내지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하나지 뭐 바퀴벌레도 뭐 암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바퀴벌레죠 그냥. 자, 이 만주 부분도 만주 지역은 옛날부터 뭐 무슨 뭐 건지 여진이 뭐 해수 뭐 무슨 여진이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 단합반대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한데 지금 이 땅이 작은 나라 동네도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거 고토 수복을 하면은 잘못하다가 이 공동의 이 만주 거주민들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호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구. 자, 뭐 공작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나는 공작 하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공작 당하고 다니는 왕이더라고 보니까. 자, 이 호구왕은 김 박사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까지 호구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는데 본인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연방제 통일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문제는 이 연방제 통일론이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막 헷갈려 혼동이 돼. 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저의 이론을 훔쳐가지고 엉뚱하게 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푸틴하고 뭐 트럼프하고 뭐 회담을 해가지고 뭐 가스 파이프라인을 뭐 설치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북한로를 뭐 개발을 하고. 자, 가스 파이프라인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푸틴은 당연히 원하지. 가스 팔기를 팔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미국 입장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왜 설치를 해야 될까요? 결국 여기도 세일가스 파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가스, 여기도 가스. 결국 경쟁자라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 짓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결국은 뭐 러시아가 큰 돈 들일 건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마사지라든지 주변 정리 작업은 미국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짓을 해서 결국 얻는 건 경쟁자 키워주는 건데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다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푸틴과 트럼프가 이렇게 사이가 좋다면, 그래서 파이프라인까지 설치를 했다면 결국은 미국에 자본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자본이 들어간, 지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연해주지요. 이 독립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 연방제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분쟁 지역이 됐다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가스파이프라인 설치해가지고 그럼 푸틴은 뭐 가만히 있나?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연방제 통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푸틴과 트럼프가 이렇게 뭐 북극 항로도 그렇고 셀카스도 그렇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기초 지식도 없고 이 모순된 내용들을 막 아주 신나가지고 자신 있게 설파를 하니까 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가짜 박사 이 얘기 나올 수 있겠어. 아니 이거를 누가 국제관계 전문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초적인 내용도 벌써 뭐 틀려버리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 통일 프로세스에서 외압 때문에 중단해가지고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북한 문제 때문이죠. 부분부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식이 아예 전무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지난 2024년 8월부터 했던 이 비평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김 박사 의견들을 쭉 청취를 해보니까 김 박사는 북한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 넘게 해왔던 이 시행착오, 이 부분을 계속 다시 반복하라고 얘기를 해. 무슨 대단한 뭐 비책이 있는 양 해가지고 좀 들어보면은 결국 옛날에 했던 내용 이거 실패했는데 이거 계속 하라고 그러고, 지금 뭐 이 상황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 공산국가 뭐 이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어요. 가만 보면 거의 뭐 일반인도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수준의 일반인 수준입니다. 지금 진짜 김 박사 이 공산국가 가지고 일해본 적 맞나? 개발에 참여해본 적 맞아? 나 좀 의문이 싹 들더라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와이프도 계속 이 표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 영상이 나오는데 그 대응도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제가 좀 더 한 가지 좀 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내용들 좀 들어보시면 이제 그 여러 전문가들 많이 계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자, 그렇잖아요. 이거 들어보면은 그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느낌이 옵니다. 굳이 뭐 제가 이 일반 사회하고 좀 이 거리를 두려고 작정했던 은퇴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현장에서 현업을 뛰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저한테 많이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 아니지, 전부지. 전부 우리나라 최고 이 전문가분들이 연락들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딱 아는 거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이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그렇죠. 딱 각이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김 박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조회수 타령을 계속,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뭐 어땠다, 음해를 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대북 문제나 이거에 대한 지식이 지금 전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스쳐 지나간 내용들이 이게 어떠한 정보 획득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지, 정보 가치를.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아는 만큼 세상은 보입니다. 이 박사급들, 우리나라 대표, 국가대표 선수급들은 이거 바로 알아채고 이 연락들이 이제 왔었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요런 차이도 있고, 여하튼 제가 받은 느낌은 이 김 박사 부부가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김정민 박사가 어떻게 이 만주, 이 고토 수복론자에서 이 동북아 연방제 론자로 변모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그리고 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그 엉터리 지식들을 전달을 했는지, 이거를 바로잡는 그 2024년도 비평 영상의 일부를 오늘 같이 시청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김 박사가 지금 제가 계속 이 표절에 대한 이 증거 영상들을 지금 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중간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 엉터리로 잘못 설파해 놓은 이 부분부터 좀 하나씩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북극 항로, 말도 안 되는 저건데 지금 이것도 엉터리로, 예전에 또 가스 파이프라인 얘기하더니 또 북극 항로로 바뀌었나? 지금 이게 왜 엉터리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전문가지, 이거를 네, 어이가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일단 이 하나하나 엉터리로 풀어놓은 거 바로 언젠가는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 표절 증거 영상 올리는 거는 다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연이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북한항로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김정민 박사 이 표절에 대한 증거 영상 제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